서랍을 문화회관이 꽉 찼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MC가 이렇게 박수치는 연습을 시켜줬더니 제대로 하네요. 그렇죠? 보통 어디 가면 꾹 참고 쳐다보기만 하는데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칭찬하는 건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해인가? 준하경 시장님께서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는데 우리 경제 훌륭하신 분 한 분하고 고독수 회장님하고 저하고 1분을 찍어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하면 칭찬하지? 누구인데 하지? 오늘 이분들 만났으면 여기 분들을 좀 칭찬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미인도 칭찬에는 약한 거 아닌가. 이 누구죠? 우리 MC가 연습을 시켜놔가지고, 누구요? 김태희 짱은 누군가요? 퀴즈 하면 뭐 선물 준다고 그러는데? 진짜 B일까요? 격투기 선수입니다. 우리 여기 반 딱 잘라서 오른쪽 왼쪽 서로 좀 보면서 거리가 있으니까 미소 짓고 좀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칭찬하라고 하면 뭐 밥 잘 먹었나, 잘 있었나, 어제 괜찮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저도 칭찬할 때 어떻게 할까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야, 너 진짜 잘 웃는다, 멋있다. 손재주도 괜찮네? 어떻게 만들었지? 당신을 보니까 편안한 느낌이 너무 좋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여기 한마디 눈인사 하면서 칭찬 한번 해주시죠. 이거 하라고 또 못하시죠? 저 최고다.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간 적이 있는데요. 1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미술관에 좀 들렸습니다. 제가 미술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미술관 들렸더니 이 스케치를 하고 남은 게 요 조그만 연필이에요.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라이터요? 용당연필 맞죠? 저기 몽당연필이 하나 득 쌓여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 수호제에 갔더니 거기도 그렇고 몽당연필 하나 득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찍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몽당연필 생각은 뭘까? 누가 모르게 숏펜슬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무엇일까? 또 제가 평생 다녔던 직장, 날 이렇게 성장시켰던 직장, 아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경주에서 꿈이 뭘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지루하시고 이 얘기 하세요. 그분 여기 앞에 단상에 모시고 이 얘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그러면 저기 이자, 여기 종자, 여기 인자 운을 떼주시죠. 제가 삼행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소리 울리며 인정받고 사랑받는 몽당연필 과학자 이종인입니다. 박수 소리가 좋아서 제가 좀 계속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보물상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보물상자 꺼내서 가져가고요. 근데 그 보물상자는 계속 채워져요. 근데 이 친구는 달릴 때 메탄가스 같은 거 싫어해요. 냄새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런 차를 타고 다녀요. 이 기사를 데리고 다녀요, 내 친구는. 기사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기사예요. 이럴 때 웃고 박수 치던데, 이 꽉꽉 찼는데 박수 소리가 약하냐? 근데 제 친구는 눈이요, 3D 센서로 되어 있고요. 투명한 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진짜. 이 친구인데 내가요, 뭘 물어봐요. 내가 경주시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다. 좀 알려줄래? 그러면 뚜뚜뚜뚜 하고 경주시 홈페이지 쑥 들어가서 26만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이 친구는 나의 친구이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서예요.
행복하죠? 비서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쵸? 이 친구는 내가 모르면 보물창고에서 데이터를 꺼내가서 저의 이 스마트폰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분석을 해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새 친구가 있죠. 제가 누구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좀 통통했어요. 예. 꿈은 누가 주나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주시나요? 그분들은 코칭은 해주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얘기해 줄 수도 꿈은 제가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이루어야죠. 작은 꿈 하나하나 모여서 오늘의 제가 되는 거죠. 그쵸? 우리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 없죠. 그쵸? 내가 모르게 자꾸 성장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세상을 바꿔야 될까? 세상을 바꾸는 생각은 뭘까? 우리 방탄소년단 아시죠? 방탄소년단은 누가 지켜줍니까? 여긴 여러분들이 지켜줍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줍니까? 글로벌로 위대하시고 유명하신 분이 됐죠? 뭐로 됐죠? 노래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죠. 대한민국을 더 마케팅해 줬고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거 맞히는 사람들은 그 선물, 우리 어디 갔어요? 잠시. 선물 줄 거죠? 누구?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팬클럽? 팬클럽 이름이 뭐죠? 예. 저 학교 때 있다. 나중에 선물 하나 주세요. 이게 뭐죠? 이게 우라늄 돌덩어리예요. 이 속에는요, 우라늄이라는 원자가 있는데 238이 99.3%가 있고요. 235라는 숫자가 0.7% 있어요. 이게 석탄 3톤. 우라늄 1g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탄 3톤 에너지보다 더 크게 많이 나온다고. 제가 시작할 때 아톰의 제3의 불이 불활 타오를 시절입니다. 지금 제4의 불이 가지만 아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방사선 생각나죠? 방사선 위험하죠? 근데 방사선이 우리인데 얼마나 유리인지 아세요? 방사선은요, 동위원소를 이용하면요, 병원에 가면 내가 엑스레이 찍을 때 그 방사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서워요, 찍을 때? 그쵸? 내 건강을 체킹해 주는 거예요. 암 치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의 수질, 물이 어떻게 흐르나 길을 찾으려면 방사선 동위원소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 물길이 컴퓨터에 다 나타납니다.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여기서 생활의 이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사선 짜장면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공간에도 방사선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무서워하고 하는데 내 몸 근처도 있고 내 몸에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 몸속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공업이나 환경이나 의료 어느 분야나 다 씁니다. 이 어떻게 재는 거예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하면 아주 균질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방사선 동위원소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그럼 매출액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여기 매출액이 2라고 그러면 에너지 생산이 8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선진국은요,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쓰는 매출액이 8이고요. 에너지 생산이 2밖에 안 돼요. 무궁무진하게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경제에서 나오다 보면 거기 원자력 연구원 뭐 있죠? 가습기. 그게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주는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방사선 위험하다고 막 떠들기만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보시면서 새로운 걸 좀 찾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기술요, 별거 다 이용합니다. 에너지는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항공모함, 잠수함도 쓰고요. 우주식품도 만들고요. 로켓 발사할 때 원자력 이용하면요, 몇 년을 계속 에너지 걱정 안 해도 씁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건 뭐죠? 나라라 아톰! 이걸 좋아해요, 청소년들. 아톰 이런 거예요. 위험한 게 아니라.
오늘 가시면 손자, 손녀나 보면 이 아톰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좋아할 겁니다. 자, 근데 과학자도 이렇더라고 치더라고. 예술가 생각은 어떨까? 경주는 문화예술도 뭐 예술전당에서 좋은 것도 하고 그렇죠. 그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딘가 하면 우리 경주도 있지만 외국 따지면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참 근데 살기 좀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요. 거기 노르웨이 뭐 핀란드인데 노르웨이라는 동네 중에 조그만 리우칸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내는 좀 계곡이 있죠. 거긴 리우칸 마을 계곡은 아주 깊숙하게 있어가지고요. 겨울 6개월 동안은 밤 1년에 6개월은요 암흑색에 살아요. 이 사람들 꿈이 뭘까요? 햇빛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산중턱에 대형 거울이 3개가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와가지고요 한오하고 야단 법석에 꿈이 실현됐거든요. 한 예술가의 생각이 이 마을 사람들 꿈을 실현시켰었어요. 그러면 과학자의 생각은 뭘까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생각이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창업하거나 기업을 시작하거나 뭘 할 때, 아, 이거 하면 돈벌이 되겠다. 그래도 한 뭐 40%, 50%의 승산이 있어야 도전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는요, 바보 같아. 저도 과학자 같은데, 1% 가능성에 도전한 게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미래가 밝은 겁니다. 원자력 기술도 그런 겁니다. 선진국만 할 수 있는 게 원자력 기술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냥 골똘히 생각한다. 걸어다니면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더라 이거죠. 그 창의적인 생각이 뭐냐? 보니까 이 전기불 반짝반짝하네. 우리 전기 얘기할까요? 아톰 에너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과학자가 3명 있는데요. 나를 빼고 아 이제 웃네. 뉴턴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100년 후에 나타난 아인슈타인을 좋아하고 에디슨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한국의 과학자도 좋아하는데 장영실 좋아해요. 아이들의 이 얘기를 한번 그냥 진짜 아까 예? 예. 그래서 이 정부 보면 제가 아톰 에너지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톰 에너지. 아톰 그러면 아까 그랬는데 아톰 에너지 아까 우라늄이 얘기했죠. 우라늄 의 속에는 여기에 238이 99.3% 들어있고요. 번호가 235라는 게 0.7%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저 분열해서 온도를 좀 물을 대표해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한 2%에서 5% 정도는 농축이 돼야 돼요. 그게 농축 기술인데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요. 원자폭탄은요. 원자력 발전소는 죽은다 깨어나도 폭발할 수가 없어요. 우라늄 235가 95%는 돼야 이게 폭발력을 갖는데 2% 5%는 뭐 연탄 불 붙이다 꺼지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는 폭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저 물 끓이다가 정지하려면 스위치 딱 끄면 정지되죠? 스위치 켜면 물 다시 끓어지죠? 이 사람이 핵분열을 하는데 스위치를 개발했어요. 분열하다 스탑하고 또 분열하다 스탑할 수 있는 정지. 이분의 기여가 원자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1953년에 유엔에서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허업을 받을 때 미국에다가 영구형 원자로를 선물해 주십시오 했어요. 우리가 우유나 뭐 생필품 같은 걸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연구용 원자로를 주십시오 했어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나라를 지키는 힘은 국방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그때 무슨 핵무기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이 반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자력은 사람 머리에서 키우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때 외국 출장 가려고 그러면요,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 가서 그런 시대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우리가 풍족하게 클린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때 연구소가 딱 하나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 있는 사람, 그때는 주변 산업이 없어가지고 공작실이 있죠. 뭐 대장간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우리 스스로 만들고 뭐 해가지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원자력을 시작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첫 해 1958년도에 제가 한양대 나왔거든요. 원자력공학과가 처음 생겼어요. 그 1년 후에 서울대학교가 원자력공학과가 생기고요. 이때부터 인재 양성이 시작됐습니다. 경주에 그 산실들이 다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자력은요, 한국만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다른 이건 아무 문제, 이건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이용할 거냐, 삶의 질 향상시킬 거냐,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꾸 에너지 함몰돼가지고 방사선이다 해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데만 자꾸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우리 생활에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행운아예요. 저 같은 사람 거의 찾기 힘들어요. 저런 과학과 산업을 넘나들면서요, 이렇게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 원자력 연구원이에요. 서울의 공릉동에 그 태능에 거기 있어요. 거기 첫 직장이 거기였어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요, 연구도 하고요, 특허도 내고 10여 년을 그렇게 하다가 그 미국에 TMI 사고가 나면서 안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국민을 지키는 안전을 잘 관리해야겠다 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안전기관이 태동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20년 이상을 제가 안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리 1호기부터, 지금은 문을 고리 1호기부터 고리, 월성, 울진, 영광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가서 안전 점검을 하고요. 큰 데이먼 턱 아시죠? 돔 꼭대기 올라가서 두드려 보기도 하고요. 혹시나 방사선 새지 않나 그 테스트 하고요. 그렇게 젊을 때 한참 규제기관에 앉아서, 근데 어깨를 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안전 지킴 역할까지 해가지고 전국에 방사선 쓰는 기관이 참 많습니다. 병원을 포함해서 그런 데 가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방사선 위험한 것도 안전히 지켜주려고 그런 무단한 역할을 제가 거의 30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 지금 잘 수 있죠? 뭐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근무하고 그렇게 검사하고 해도 전 자식 놓고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여러분들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사는데 지장 없죠? 네, 방사선 위험하니까 안전을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죠, 국가가. 예. 그리고 그 안면도, 부안, 구릉도 사태 아시죠? 방사선 폐기물 사업이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갈등 사업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그러다가 경주 여러분들이 우리 경주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입지를 해주셔서 제가 그 행운을 안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경주에 왔습니다. 근데 불사 이 방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길지 않아요. 어떻다면 뭐 때문에 해가지고 목 잘리고요. 목 잘리는 게 아니라 기관장제도 그냥 순식간에 날라가요. 그렇게 험악한 그게 방패 사업이에요. 근데 행운이
있었는지 우리 경주 시민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30년 만에 저는 방패장을 준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주 시민과 우리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백성승 시장 때 계실 때였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진짜 편안하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갈등 사업인 방패상을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패물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행운아 맞죠? 그쵸? 이때 박수 한번 치시더라. 예. 제가 좀 제 자랑을 했네. 그쵸? 이게 원자력은 EMC입니다. 예. 저를 지켜주는 안전 지키면. 그리고 원자력 시작한 지 반세기 만에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그동안 열심히 기술대 개발하고 원자력 발전소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을 국산화하고 방사선 안전 부분 동연수 활용 이런 것들 하면서 반세기 만에 진짜 그 해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용 원자를 여러 단위 수출했죠. 그 일주일 후에 한전한수원이 UAE에 원자력 발전 수출했습니다. 한순간만에 원자력 강국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필서 제가 그때 한국 원자력 학회장을 시작해가지고 원자력 반세기를 대통령 와라 축하해주라 막 이렇게 하면서 반세기를 맞이하면서 이게 제가 또 21자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21세기 뭐 21대 저 그렇게 무지 많더라고요. 저인데 따라다니. 그래서 아마 미래의 일을 제가 좀 하나 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경주에 왔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지금 충효동에 가면 아담한 1층짜리 건물 그것도 제가 완공을 했고요. 항상 저희들은 경주여정을 따라다닙니다. 어디 경주여정 출신 계시나요? 우리 경주여정 그 자리에 있다가 또 경주여정 있는 충효동으로 따라가서 좀 거기 사옥동 공공기관 사옥 1층짜리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입주해서 세레모니 하고 좀 갔는데요. 경주로 그래서 오게 됩니다. 경주 왔을 때 이렇게 그 사옥입니다. 그쵸? 진짜 경주를 오게 된 동기를 제가 여기 천마총을 가서 알았습니다. 아, 천마총 지혜가 선조님의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땅 위에 놓으면 층층해요. 근데 조금 100m 정도 동굴로 가면 동굴처분이 됩니다. 지금 경주 동굴처분 원래 층층에 해야 되는데 중저준위 같은 거는 동굴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층 가면 고준위 폐기물 사용액을 좀 공론하고 한참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심지층에 합니다. 앞으로 공론화 끝나면 한 10몇 년 동안 부지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경주는 법적으로 못 옵니다. 다른 동네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마총이 지금 진짜 그 동해안에 가면요 이 두 개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힘만 들으면 동굴처분했습니다. 경제 지진 났을 때 제가 시에 관계자들 모였을 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지진 나거든 대피소 내가 제공할게. 여기 힘만 들으면 동굴처분. 동굴이 진짜 안전하다. 너무 투머치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진짜 전공시켰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을 그렇게 다 모시고 축하 파티도 했어요. 이 방패 사업 때문에 기관 장관이 관계된 장관이 한 10몇 명이 넘습니다. 목이 2번 잘린 정근모 장관도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경주에 다 모시고 동시에 다 모시고 전직 장관도 모시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했는데요. 경주가 기회의 땅 같아요. 아예 외국인들 와가지고 놀래요. 야 이렇게 투머치 세이프하다. 바보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사정은 이렇게라도 해야 방패장의 땅을 확보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좀 아주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죠?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방사선 위험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에 달린 거죠.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1mm 시버트 사용합니다. 암 치료할 때 6,000mm 시버트까지 맞고요. 우리 일상의 방사선이요. 뭐 비행기 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연 방사선 많이 있어요. 짜장면에 바나나에 방사선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 먹는데 전혀 저장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발전소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 사람들 요즘은요 위험만 근무 안 합니다. 그 수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계속. 제가 원자력 안전기관에 근무할 때는요. 저 본부장, 부원장까지 한 200~300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 500명이 넘습니다. 하도 국민이 걱정하니까 안전관리 강화시킨다고 계속해서. 요즘은 경주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여기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CO2죠. 이게 온난화 주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코로나 덕분에 중국의 서해안 쪽 공장이 좀 써가지고 우리 공기가 참 좋아졌거든요. 근데 요즘 또 공장 막 돌리니까 아 이게 중국이 주범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CO2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에너지 측면에 따지면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은 클린 에너지입니다. CO2 없어요.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근데 지금 우리가 한 9만 톤인가요? 9억 톤인가? 7억 톤 정도의 배출량이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몇 년까지 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이걸 줄이려면요. 우리 탄소 제로 선언 됐잖아요. 그쵸? 2050. 방사선은 위험한 것인가? 내가 쓸 때 베니핏과 리스크를 보죠. 제가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위험과 내 편익, 그에 따라서 저울질을 하게 되죠. 국가가 지켜주는 부분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나마 그쪽에 안전 기술을 잘 확보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느냐는 그 나라 환경 특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걸 다 봐서 정책을 정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아니고 에너지 믹스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에너지 있다는 게 원자력은 준국산이에요. 우라늄만 확보 갖고 있으면요.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물길이 바닷길이 다 막혀도. 석탄도 수입하고 가스 다 가격 경쟁. 근데 방사선에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예.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빼지냐면 석탄, 석유, 가스, 산업, 건물, 수송 다 없애야 됩니다. CO2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는 살아야 되고 공장도 돌려야 되고 그쵸? 그러면 결국은 클린 에너지만 납니다. 지금 방법은 재생에너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도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경주의 친환경을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주는 신에너지 후보입니다. 새로운 경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관광까지 하나가 더 붙은 게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과학자들이 내려옵니다. 이미 에너지 기업 한수는 내려와 있습니다. 철에는 코락도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엮어서 새로운 경주 스마트한 사회를 만들어가거든요. 정말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주가 인재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경주엔 동국대도 있고 경주대도 있습니다. 이 옆에 유니스트도 있고요. 포항공대도 있고 한동대도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서 경주가 만들어서 인재 양성을 해서 어린이들이 커가는 지난주에 포항공대 총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 동국대 총장을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하더라. 그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야 경주가 새로움이 되고 아이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손자, 손녀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저는 이걸 인재영상 네트워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들 생각만 모이면 해결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합시다. 제가요, 경주 오면 KTX 타고 딱 내려서 버스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 내립니다. 그때부터 제가 걷습니다. 항의단길 걷고요, 첨성대 걷고요. 어느 날은 또 항성공원을 가서 걷습니다. 어느 날 보문에 일이 있어서 가서 보문 호반을 걷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거야. 그게 가뿐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저절로 풀려. 내 마음이 밝아지고요, 내 몸이 튼튼해지고요, 그랬더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도 생기고요.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행복 아닐까? 이런 열정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는 솟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경주 시민들,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파시키면 그게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신경주 사랑가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로 제발 내가 소문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경주를 꿈꿔주십시오. 어떻게 꿈꾸는 제가 얘기를 드렸죠. 매일매일 즐겁게 사십시오. 즐기세요. 저는 에디슨이 일하지 않고 놀았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주의 꿈이고 영주 주인입니다. 자긍심, 자존심, 자존감을 갖고 경주를 소문냅시다. 그러면 오지 말래도 경주의 사람들이 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주는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농업이 광활한 농토가 있고요, 경주의 문화 역사가 있고요, 신에너지 산업이 와서 새로운 경주를 꿈을 꾸자는 겁니다. 5년, 10년, 20년 나이 모습을까 스틸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살아가겠죠? I say yes to my life. 경주 얘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